자, 실전 임상 팁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임상 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밀성을 더하기 위해서 짧은 길이의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 드릴링 길이를 늘려서 드릴링을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렇게 하면 정밀성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은 이렇게 생겼어요. 파이널 드릴은 위쪽이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고요. 아래는 이렇게 실제 드릴이 되는 부위는 얇게 생겼고, 가이드 슬리브 부분은 이 위쪽에 원통형으로 생겨서 파이널 드릴의 뚱뚱한 부분이 가이드 부분에 가이드가 되면서 드릴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긴 길이의 드릴을 하시면 가이드가 되지 않는 부분부터 드릴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드릴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서 드릴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더더군다나 코티컬 부분이 단단하거나 이렇게 경사져 있는 경우에는 코티컬 부분에 미끄러지면서 각도가 다르게 이렇게 식립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각도가 틀어지면 계속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드릴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경사져 있고요. 또 본도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이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릴을 하시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드릴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드릴링이 되면 이거를 나중에 수정하기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각도를 잘 잡아주시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짧은 길이의 드릴을 체결하셔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삭제 초기 시점부터 가이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도로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를 조금 더 늘려가면서 드릴링을 하시면 아까 처음부터 긴 길이의 드릴을 사용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드릴링이 됩니다. 그래서 판판하지 않고 뭔가 코티컬 부분이 단단하고 경사져 있고 드릴이 뭔가 미끄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오프셋이 좀 높은 경우에는 드릴의 길이를 짧은 길이부터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정밀한 드릴링이 되는 과정입니다. 임상 팁 다섯 번째 내용이고요. 발치 즉시 식립하는 경우에는 초기 드릴링 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시면서 고속 드릴링 하시는 것이 드릴이 밀릴 수 있는 현상을 조금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별 드릴링, 짧은 길이부터 점차 순차적으로 길이를 늘려가면서 하시는 드릴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 픽스처 상부가 한쪽만 발치와의 접촉이 되는 경우는 식립 중 픽스처가 기울어지게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 텐데요. 드릴링은 정확하게 한 경우이지만 막상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 이렇게 임플란트 픽스처가 코티컬 부분에 밀려서 기울어지면서 식립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릴링이 잘 된 경우에도 막상 픽스처를 식립할 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부를 프로파일 드릴을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상부에서 밀릴 만한 코티컬 부분을 미리 좀 삭제해 주시면 이렇게 픽스처가 식립 시에 밀리는 현상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 팁 여섯 번째 내용이고요. 골폭이 좁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골막 박리를 안 하고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즉 플랩니스를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골폭이 아주 좁은 경우에도 식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플랩을 젖히지 않기 때문에 골 흡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가이드를 끼우고 할 때는 가이드 방향이 잘못되더라도 플랩니스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방향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편이 권장이 됩니다. 시술 전에 가이드를 미리 끼우시고요. CT를 촬영을 하셔서 우리가 식립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가이드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가이드가 좀 잘 맞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도 수술하면서 드릴이 미끄러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릴링 하는 과정에서 2.0 드릴링 하시고 패러렐 핀을 끼우신 다음에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이드가 오면은요, 골폭이 좁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끼우고서 CT를 찍으시면 이렇게 가이드 슬리브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원하는 방향대로 식립이 되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이니셜 드릴링을 하시고
드릴링된 부위에 패러렐 핀을 끼우시고 CT를 찍으시면 원하고자 하는 각도와 방향 위치대로 드릴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지 않은 방향이라면 수술을 다음에 연기를 한다거나 뼈가 다시 찬 다음에 진행을 하거나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자, 임상 팁 7번째 시간입니다. 치아 사이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치간이 좁은 경우에 안전거리 문제로 인해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없는 경우에 가이드를 2개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만 들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슬리브가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가이드 슬리브 직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접치아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인접치아를 삭제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아를 삭제해야 됨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전거리보다 이렇게 좀 좁게 식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가이드 하나에 이렇게 가이드 슬리브가 2개가 위치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임플란트 식립마다 이렇게 2개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은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임상 팁이고요. 자, 임상 팁 8번째, 다수의 가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잔존치아가 있는 경우에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가이드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오나비를 통해 수술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잔존치아를 좀 살려두는 편이 수술 가이드를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빼야 되는 치아들일지라도 일단은 좀 살려두고 그 살려둔 치아를 통해서 정확 과정을 정확하게 하고 가이드를 잘 만드는 것이 더 좋은데요. 잔존 치아가 빼야 될 치아가 있더라도 일단은 살려두고요. 그 치아의 가이드를 삼아서 식립하는 가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가이드는 먼저 식립한 임플란트에 고정을 해서 식립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잔존 치아에 맞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식립을 하시고요. 이 식립한 임플란트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잔존 치아를 빼고 뺀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뺄 치아라도 최대한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악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를 2개나 3개 정도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9번째 임상 팁입니다. 다수의 가이드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서지컬 가이드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 먼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고요. 몇 개 식립된 임플란트에 추가적으로 고정을 얻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무치아 케이스인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가 약간 이렇게 제 위치를 맞춰주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그 위치에 맞춰서 2번째 가이드를 고정을 시키고요. 고정을 시킨 가이드에 맞춰서 나머지 임플란트를 식립해 주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는 여기랑 여기 네 부위를 식립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오차가 제일 적은 이 위치랑 이 위치에 임플란트를 우선 식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잔존 치아를 발치를 한 다음에 먼저 식립해 놓은 임플란트 부위에 이렇게 가이드 픽스라는 특수 장치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치약인 경우라도 가이드를 좀 흔들림 없이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치한 부위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면 가이드가 흔들림 없이 더 정밀한 위치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제 마지막 임상 팁인데요. GBR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의 수술 방법입니다. 보통은 디오나비를 통해서 수술하시는 경우에 플랩리스로 수술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는 할 텐데요. 만약에 GBR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GBR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선은 인시전을 통상적인 방법대로 넣으시고 플랩을 여십니다. 그리고 플랩을 여시고 플랩이 젖혀져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끼우시면 플랩이 가이드에 이렇게 눌려지면서 다시 원위치로 덮이거나 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처럼 이렇게 열고 위쪽에 가이드를 끼우시고 통상적으로 드릴링 하시고 픽스처를 식립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를 빼시고 원하고자 하는 부위에 GBR 하시고 멤브레인 덮으시고
열었던 플랩을 재위치한 다음에 슈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젖혀놓은 플랩이 뭐 가이드가 안착되는데 두께 때문에 방해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조상 옆에 부분까지 이렇게 넓게 젖혀지기 때문에 가이드가 눌려지는데 방해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방해된다면 약간 더 플랩을 좀 넓게 젖혀서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임상 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막상 실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팁들을 잘 생각해서 수술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